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요즘 증시 핫키워드인 AI부터 데이터 센터, 게이밍,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에 이르기까지 미래 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가 있죠.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회사,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주식 또한 제가 직접 장기간 보유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루고 싶었는데요. 사실 이 회사에 대한 영상을 어떻게 구성해서 보여드릴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반도체 분야에서 전문 연구직을 거친 만큼 기술적으로 파고들자니 영상 분량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콘텐츠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바라보고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자의 눈으로 넓은 시야에서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비즈니스 두 가지와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비즈니스들에 대해서 각 비즈니스 분야의 전망은 어떤지, 또 그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최근 시장 점유율과 퍼포먼스 그리고 앞으로의 엔비디아 경쟁력 전망은 어떤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매크로 증시와 엔비디아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 전망,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매수 타점을 공유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비즈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대부분을 담당하는 주요한 비즈니스 분야는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부문인데요. 먼저 게이밍부터 보시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계연도 22년 엔비디아 총 매출의 46%를 차지하는 부문은 바로 게이밍 비즈니스였습니다. 이 부문은 예전부터 엔비디아의 주력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20년도부터 데이터 센터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사업이 더 중요한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의 AI나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 불기 전 원래 엔비디아는 10년, 20년 전부터 컴퓨터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던 회사입니다. 바로 고사양의 최신 게임을 구동하는데 필수적이었던 그래픽카드 제품 제조업체였죠. 현재까지도 엔비디아는 게임을 제작하는 제작자 혹은 제작회사들과 이러한 게임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PC와 노트북을 제조하는 회사들에게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PC 부문에서 팬덤이 두터운 소비자층을 두고 있는데요. 비교하자면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팬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본인의 PC를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는데 위 기사와 통계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PC의 필수 부품인 GPU 부문에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경쟁사인 AMD와 인텔과 비교했을 때 약 80%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드인보드 점유율로 보나 PC GPU 벤더 점유율로 보나 엔비디아가 경쟁사인 인텔과 AMD에 비해 시장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PC 게이머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그리고 엔비디아를 쫓아 PC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는 AMD, 인텔이 다시금 시장 점유율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PC 게이밍 GPU 부문에서는 엔비디아와 AMD 간의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업 분야의 앞으로 성장성과 전망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PC 수요 자체가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게이밍 부문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는 PC의 부품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매출은 당연히 PC 판매량에 영향을 받겠죠. PC의 글로벌 수요가 높아져야 PC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80%만큼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인데 이 기사와 같이 현재 글로벌 PC 수요는 재택근무 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던 코로나 시기에 최고치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나홀로 글로벌 판매 매출이 증가한 회사가 눈에 띄네요. 위 통계는 게임 산업의 연간 성장률 자료인데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1년도에 비해 22년 전체 게임 시장의 성장률, 즉 매출액 또한 마이너스 4.3% 감소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짐작하셨다시피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리두기를 해제하며 리오픈을 진행하고 국가 간의 출입국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집에 틀어박혀서 지낼 때 즐겨왔던 게임과 같은 여가 활동보다는 밖에 나가서 즐기는 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게임 시장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행 수요는 곧 날이 풀려서 따뜻해지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이밍 비즈니스의 환경 자체가 당분간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 대비 22년도의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게이밍 사업부 매출을 합산해서 비교하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최고의 매출을 보여주고 난 뒤 비즈니스 다운턴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PPT 슬라이드를 보시면 줄어드는 매출 추세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상황을 보여주려는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PC 게이밍 GPU 부문을 80%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젠지 세대의 주당 평균 게임하는 시간이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산업은 더 커졌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 라는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이런 메시지들은 엔비디아의 게이밍 사업부의 장사가 잘 안되고 있는 점을 카바치려는 정도로만 보셔야겠습니다. 이유는 잘 보시면 게이밍 산업의 파이 자체는 커졌지만 엔비디아 게이밍의 주력 플랫폼인 PC게임즈 부문이 줄어들었죠.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PC 외에도 게임 콘솔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게임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유한하고 아무리 젠지가 게임을 많이 하는 세대라고 해도 언제까지고 게임 플레이 시간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게임 콘솔 부문의 GPU는 모두 AMD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PC 게임 시장의 점유율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거나 또는 엔비디아가 AMD처럼 게임 콘솔용 GPU 제품을 납품하게 될지 등 게이밍 비즈니스의 상황과
엔비디아 게이밍 사업부의 퍼포먼스를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40 시리즈는 현재 반도체 공급망 이슈로 인한 칩 부족으로 많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살펴보시죠. AI, 머신러닝,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영역의 빅데이터 및 워크로드 처리를 가속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A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 덕분에 이 사업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었죠. 그럼 바로 직전 분기 실적을 통해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볼까요? AI와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 빠질 수 없는 제품들을 독보적으로 공급하는 엔비디아답게 데이터 센터의 연 성장률이 굉장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특히 지난 22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매출이 이미 21년 한 해 총 매출을 초과해버린 모습입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 랭귀지 모델 AI를 훈련시키고 학습시키는데 엔비디아 H100, A100과 같은 GPU가 필수적입니다. 이유는 엔비디아 GPU 제품이 머신러닝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머신러닝 퍼포먼스를 보시면 2015년 엔비디아 GPU 제품과 2021년 제품 A100의 성능이 AI에게 동일한 양의 빅데이터를 훈련시키는데 9만 배의 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이 정말 괄목할 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AI 개발사에서는 시간이 곧 돈입니다. AI를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려면, 이에 더해서 AI를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카스트를 줄이려면 AI 산업에서 엔비디아 GPU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를 알기 때문에 엔비디아 H100, A100과 같은 최신 GPU를 적극 수용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또한 AI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 쿠다의 다운로드와 개발자 수의 증가를 토대로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인 쿠다 사용자들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 슈퍼컴퓨터, 자율주행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GPU 제조 업체는 엔비디아가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업 부문은 내일 발표될 22년도 4분기 실적에서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대다수 역시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 거고, 마찬가지로 시장도 이번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퍼포먼스에 초점을 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애프터마켓에서의 실적 발표 후 주가의 흐름을 정하는 요인은 데이터 센터 사업부의 실적과 데이터 센터 사업과 AI 산업 간의 가이던스를 CEO 젠슨 황이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요한 게이밍, AI,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외에도 메타버스 어플리케이션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엔비디아 옴니버스, 자동차 자율주행, 슈퍼컴퓨터 등 엔비디아는 4차 산업의 다양한 핫 키워드들을 아우르는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인 만큼 계속해서 각 사업 부문에 대한 실적 트렌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엔비디아 성장성에 변함이 없는 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캐시플로우를 보시면 흐름이 전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2019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캐시플로우도 상당량 증가한 모습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요즘과 같이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펴고 기준금리가 높아진 시점에서는 기업의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커다란 기업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빚내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은 이런 식의 캐시플로우의 악화로 인해 많이들 도산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중 주축을 담당하는 게임 사업부는 팬데믹 이후 현재 PC 수요와 게임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모바일 기기와 콘솔 기기 기반 게임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PC 게이밍에 대한 GPU를 제공하는 엔비디아로서는 당분간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센터 사업부는 AI, 머신러닝 및 빅데이터 처리 등에 필요한 GPU가 현재 경쟁사인 AMD나 인텔의 제품을 비교했을 때 엔비디아의 제품이 압도적으로 고성능이며 이에 따른 시장 점유율도 독보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시장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비례해서 시장 점유율을 AMD와 인텔에게 내주지 않고 잘 끌어간다면 거의 지수 함수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부라고 하겠습니다. 이외에 지금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매출을 보여주는 엔비디아의 다른 사업부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메타버스나 자율주행과 같이 미래 성장성이 큰 비즈니스를 다루고 있고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가 이러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장악해 나갈지에 따라서 또 다른 잭팟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 대한 제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 증시 분위기를 살펴보면 저번주부터 꽤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었죠. 그리고 저번주 목요일 PPI가 발표된 이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매크로 지표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클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번부터 보여드렸던 SP500 차트를 보시면 현재 미국 증시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 두 개 영상들에서 계속 보여드려왔던 하락 채널을 따라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도 내리꽂는 하락이 있고 살짝 조정받는 하락이 있죠. 이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업데이트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픽스지수와 10년물 미국 채권금리 그리고 달러지수까지 모두 상승하면서 프리마켓부터 3대 지수가 모두 줄을 흘러내린 채로 장이 열렸는데요. 장이 열린 후 옵션이 정리되면서 장 초반에 주가가 반등하는 듯 했다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11시경부터 다시 줄을 흘러내렸었죠. 그런데 미국 증시는 그렇게 흘러내린 채로 플랫 마감하지 않고 오히려 점심시간 이후에는
다시 어느 정도 위로 올려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아예 양전으로 마감했죠. 저번 주 금요일에 매크로 지표와 연준이 으르렁대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것은 정말 지금의 투자 심리가 강력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보여드렸었던 SP500 차트를 1시간 봉으로 보셔도 하락 채널의 지지선이 뚫리지 않고 지지선을 밟고 일어나 주면서 금요일에 강한 증시 하방 압력을 막아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투심을 고려해서 엔비디아의 주가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주봉으로 거래량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지점을 살펴보면 195달러의 지지선이 보이고 225달러의 저항선이 보이네요. 여기서 추가로 작년 3월의 고점과 지난 10월의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그려보면 피보나치 50% 지점인 약 200달러의 지지선, 그리고 61.8% 지점인 약 220달러의 저항선이 보입니다. 정리하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량 매물대와 피보나치 지표를 참고한 결과 195, 200달러 부근의 1차 지지선, 그리고 220, 225달러 부근에 1차 저항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전체적인 증시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인 점을 생각해서 저항선보다는 엔비디아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지지선을 중심으로 포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 지지선에 더해서 2차 지지선까지는 봐야겠는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이나 엔비디아를 관심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차트를 잘 보시면 엔비디아는 이미 역 헤드앤숄더의 강한 상승 시그널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176달러에서 약 186달러 영역까지는 역 헤드앤숄더의 넥라인으로서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봉으로 살펴보면 지난 1월 26일에 또 하나의 강한 상승 시그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역 헤드앤숄더와 더불어 엔비디아의 주가를 강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1차 저항선 부근의 매물대가 두텁지 않고 저번주 매크로 지표들의 움직임과 인플레이션 데이터, 고용률 등 모두 증시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추매 타겟을 186달러 아래 2차 저항선 영역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증시의 흐름을 지켜봐야겠으나 저번주 금요일 또 한번 강한 투심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현재 엔비디아의 추매 시점을 1차 저항선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보조지표 RSI, 맥D, 스토캐스틱스를 통해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의 보조지표들과 매크로 증시 추세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1차 저항선에서 추매를 한다고 해도 보수적으로 소량 분할 매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상 차트의 기술적 분석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있죠.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주가는 차트 흐름을 따라 움직이지만 호재든 악재든 어떤 뉴스거리가 터진다면 차트 흐름을 깨버린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뉴스가 내일 애프터마켓에서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양하는 추세인 게이밍 사업부의 실적보다도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얼마나 장사를 잘해냈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특히 AI 비즈니스에서의 엔비디아 전망을 젠슨 황이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가 위로든 아래로든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실적 발표 후 아래로 마이너스 8% 이상 크게 하락한다면 앞에서 보았던 기술적 분석에 더해서 급격한 하락인 만큼 추매의 기회로 보고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혼란한 증시에서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엔비디아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